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중학교 1학년은 중1로서 힘든 경우가 있고 엄마는 엄마로서 힘든 경우가 있으며 아빠는 아빠로서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모두가 동시에 기쁠 수도 있죠. 어느 날 엄마 아빠가 피곤해 보인다면 우리 중1 친구들이 용기를 내어 엄마 아빠를 위해 커피 한 잔을 타드린다면 엄마 아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에너지를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어느 정도의 물을 넣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배려 속에는 인생을 따뜻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커피향이 많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데 서툴기 때문이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엄마 아빠는 마음속으로 고맙구나, 세상에서 제일 맛 좋은 커피를 먹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뜨거운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피곤함은 사라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은 분명 사실입니다. 고마움, 감사함을 자녀에게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부모님이 매우 많습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부모님이 매우 많기 때문에 부모님 표현에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아주 쉬운 덧셈 뺄셈을 해보겠습니다. 1 더하기 2는 3, 3은 0보다 크므로 양수입니다. 1에서 3을 빼면 하나는 뺐고 2개를 더 빼야 하므로 마이너스 2입니다. 0보다 작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2개를 빼고 3개 뺀다는 것이므로 마이너스 5입니다. 0보다 작습니다. B에다가 C를 더했는데 0보다 작습니다. 둘 다 양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죠. 둘 다 음수이거나 하나는 음수입니다. 곱하기 나누기는 초등학교 때처럼 똑같이 계산합니다. 부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막대기가 2개면 플러스가 됩니다. 첫 번째를 계산은 마이너스가 2개므로 플러스가 됩니다. 두 번째도 플러스죠. 세 번째는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므로 마이너스입니다. 0보다 작습니다. A 곱하기 C가 0보다 작으려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B 곱하기 C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둘 다 플러스든지 둘 다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인트는 둘 다 양수는 아니고 세 번째 인트는 둘 다 플러스든지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B, C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트에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했으므로 A가 플러스인 것이죠. 천천히 침착하게 생각하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다고 도망치면 평생을 도망치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생각하는 것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종이가 없었던 5000년 전 파피루스 위에 2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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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더하기를 쓰고 계산하면 얼마나 극심한 낭비였을까요? 파피루스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줄여 쓰는 방법을 찾았겠죠? 똑같은 2가 15번 반복됐으므로 2 곱하기 15로 씁니다. 2가 15번 반복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을 반복적으로 4번 곱하면 어떻게 쓸까요? 더하기가 반복됐을 때 사용하는 방법대로는 쓸 수 없겠지만 그와 비슷하게는 쓸 수 있습니다. 곱하기의 반복은 작게 표시합니다. 괄호 마이너스 2의 4제곱입니다. 4번 반복적으로 곱해진 것이므로 4를 조그맣게 작게 씁니다. n이 홀수라고 했으므로 1, 3, 5 아무거나 넣으십시오. 저는 3을 넣겠습니다. 괄호 바깥의 3은 마이너스가 3번 곱해졌다는 뜻이므로 마이너스입니다. 괄호 밖에 3 더하기 1은 괄호 속에 마이너스가 4개 있다는 뜻이고 괄호 밖에도 하나가 있으므로 마이너스는 모두 5개입니다. 따라서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뒤에 두 식도 모두 마이너스 1입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ABC가 있을 때 곱해서 얼마, 더해서 얼마 등등 3개의 식이 있다면 우리는 ABC 각각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지만 위식에서는 2개의 식분이므로 각각의 정체를 밝혀낼 수 없고 A 곱하기 C의 값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괄호 속의 B와 C가 절친입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다정한 관계이죠. 그런데 괄호 밖에 있는 A는 108가지 요괴 중 가장 나쁜 요괴, 이간질 요괴입니다. B와 C 사이를 갈라놓고 자신이 B와 친하게 지내고 C와도 친하게 지내려는 것이죠. 괄호 속에 있는 두 사람을 갈라놓고 괄호 밖에 있던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분배법칙이라고 합니다. 분배법칙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부부를 찢어놓는다는 의미로 아름다운 용어는 결코 아닙니다.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5분의 23으로 이 자리에 마이너스 5분의 24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전체 합이 마이너스 10이 돼야 하므로 A 곱하기 C 값을 계산할 수 있죠.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5분의 50이죠. 따라서 A 곱하기 C 값은 마이너스 5분의 26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택배를 받아 겉상자를 열어보면 그 속에 뾱뾱이 비닐로 감싸진 물건이 안전하게 들어있는데 위의 문제가 택배 상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감싸고 있죠. 핵심 부분을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관찰하면 괄호 위에 제곱이 붙어 있는데 괄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2번씩 곱했다는 의미이므로 마이너스가 2개이므로 플러스가 되고 숫자는 2 곱하기 2로 4가 됩니다. 분홍색 네모는 플러스 4인 것이죠.
3분의 10 빼기 4는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이제 식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연결된 곱하기 나누기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8부터 2분의 1까지 계산하는데 마이너스 부호는 하나뿐이므로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고 나누기 뒤에 있던 수의 위아래가 바뀌어서 역수를 써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복잡했던 것이 많이 단순해졌죠? 1 빼기 6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5이므로 마이너스 21입니다. 마이너스 4의 제곱과 구분돼야 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곱 표시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처럼 괄호에 붙어 있다면 괄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첫 번째처럼 괄호가 없다면 제곱이 붙어 있는 4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16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가 두 개이므로 플러스 2고 4, 4, 16이죠. 즉 플러스 16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는 것이므로 마이너스 16이죠. 천천히 반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문제집을 10번 풀면 수학 달인이 됩니다. 사회가 어렵다면 처음 시험에서 사회 점수가 낮았기 때문이지 여러분의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높은 점수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낮은 점수 과목은 계속 싫어질 뿐이죠. 사회가 어렵다면 시험 범위에 대해 교과서를 10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집 하나를 골라 10번 풀어보는데 답은 다른 노트에 표시하고 틀린 문제만 동그라미로 표시해야 합니다. 동그라미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틀렸다고 기분 나쁘게 X표를 쫙쫙 그어버리면 다시는 풀기 싫어지는 부정적 효과를 냅니다. 모든 것은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공부 방법을 선택하면 효과는 오래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이를 응원해 주십시오.